하, 로또에 당첨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직장인들의 소원입니다. 로또에 당첨돼 10억, 20억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또에 당첨된 많은 이들의 결말을 보면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2003년 한 남자가 로또 1등에 당첨됩니다. 세금을 제하고도 수령액이 무려 189억. 국내 로또 당첨금으로는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전업 투자자였던 이 남자는 한순간에 엄청난 돈이 생기자 여기저기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고 아파트 매입과 병원 설립에 투자하는 등 무리한 투자를 이어나갑니다. 이 사람이 당첨금 전부를 탕진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5년. 189억 전부를 탕진하고 주식 전문가를 사칭하다가 결국 전과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던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 원인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일확천금의 큰 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을 잘 다뤄야만 후회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책 부자의 그릇을 통해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3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자의 그릇은 돈의 속성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돈에 대한 입문서로 꼽힙니다. 사업에 실패한 한 남자에게 한 노인이 돈에 대해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지금부터 돈에 대한 노인의 가르침 3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우리에겐 각자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그릇에 비유하는데요. 각자의 그릇에 맞는 돈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릇을 넘어가는 돈을 갖게 되면 비극적인 결말에 맞을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로또 당첨자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그릇은 돈을 다루는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작은 돈을 다루는 경험은 더 큰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돈을 다루는 것도 하나의 능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억 원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던 경험은 1억 원의 그릇이 되어 우리 안에 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억, 5억을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수백억의 연봉을 받던 스포츠 스타들이 은퇴 후에 파산하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그는 프로 데뷔 후 무려 37연승에 19연속 KO를 시키며 핵주먹이라는 별명으로 복싱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선수로 활약하면서 무려 7,500억 원을 벌어들였지만 은퇴 후 파산을 하게 됩니다. 파산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소비 습관을 줄이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타이슨은 은퇴 이후에도 애완용 호랑이를 키우고 다이아몬드를 수집하는 등 한 달 생활비로 평균 5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수입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돈의 그릇이 크지 않으면 모두 곧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내 월급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어차피 큰 돈이 들어와도 내 그릇은 그걸 다 담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일확천금을 노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부터 철저히 통제해 나감으로써 내 돈의 그릇을 점차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는 이어서 끈기의 중요성에 대해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바로 이 헛스윙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지.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배트를 많이 휘둘러야 볼을 맞출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 배트를 많이 휘두르다 보면 크게 헛스윙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헛스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가 시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패가 아예 없다는 것은 시도가 아예 없다는 것이고, 시도가 아예 없다는 것은 더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헛스윙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경험을 통해 배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경험은 나에게 큰 자산이 됩니다. 한 번 도전한 사람과 100번 도전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100번 한 사람이 높습니다. 단순히 많이 시도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시도를 통해 성장시켜야 할 점을 찾기 때문입니다. 100번 시도하면 100번 성장할 수 있지만 한 번 시도하면 한 번밖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100번 성장한 사람과 한 번 성장한 사람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도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배트 휘두르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오롯이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간입니다. 그 경험은 내 안에 남아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기능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확인하시나요? 여러분은 아마 리뷰를 확인할 것입니다. 실제 물건을 사용해본 사용자들이 남긴 글을 확인하는 거죠. 둘 중 리뷰가 괜찮은 제품을 구입합니다. 즉, 신용을 보고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신용은 돈을 불러오기 때문에 돈은 신용을 가시화한 것입니다. 돈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은 반드시 남에게서부터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액수를 정하는 것도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액수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용 없이 돈을 먼저 따라가도 어차피 신용이 없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나의 신용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약속을 지키며 결과를 만들어 나갈 때 나의 신용이 올라갑니다. 신용이라는 것은 지난 행동의 결과이고 지난 행동은 하루하루 사고해온 결과입니다. 하루하루의 사고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들이 우리의 신용을 만들며 그 신용이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신용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은 다른 직원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일을 잘하다 보니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아 인정받을 일이 더 많아집니다. 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신용의 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주식, 부동산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2020년 한 해에만 백만장자가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반 서민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어졌는데 말이죠. 부자들은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로 부를 빠르게 늘려간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힘들었던 시간이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였던 것입니다. 신용의 힘을 빌려 그들은 더 빨리 부를 늘려나갔습니다. 신용은 이처럼 일상과 돈의 관점에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용도를 높여나갈 때 자연스레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신뢰를 줄 수 있을 때 우리에겐 무수한 가능성이 열립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당장 우리 자신의 신용도를 높여나가야 할 이유입니다. 책 부자의 그릇을 통해 돈에 대한 가르침 3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돈을 지혜롭게 다룰 수만 있다면 돈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더 자유롭게 해주는 선한 존재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자 인생이었습니다.